이 정기수 아주머니가 약간 제 캐릭터거든요. 저 소개에 보면은 정기수 아주머니가 우리 엄마가 제발 잠깐만 입 다물고 있으면 500원 줄게 그러는데도 입을 안 다물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제 경험담이에요. 저희 엄마가 제발 10분만 입 다물고 있으면 엄마가 500원 줄게. 근데 귀신 장면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맞아요. 많이 나와서 어떤 장면은 무섭고 어떤 장면은 안쓰럽기도 하고 어떤 장면은 또 친구하고 싶고 그런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리 가거라 뒤텔보자 이리 오더라 텔보자 장가장 걸어라 걷는 태를 보자 빵꾸도 써라 이 손을 보자.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게 될 문화예술기획자 정민입니다. 네, 우리 하선영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명량춘향 여행기 글을 쓴 하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정은선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그림 작가 정은선입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책을 읽으면서 네. 되게 행복했어요. 재밌었고 그래서 되게 기다렸던 만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우리 하선영 작가님께 네. 제가 질문을 할게요. 하선영 작가님은 작가와 편집자 그리고 출판사 일까지 네. 하고 계시는데 네. 이렇게 팔방미인이 되기까지의 히스토리가 궁금합니다. 제가 원래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책 보는 거 좋아해서 대학교에서 국문과 전공하고 바로 곧장 어린이 출판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 편집자로 있다가 이게 아이들 키우는 시간 동안에 약간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는 쉽게 얘기하면 경력 단절인 거고, 그런데 이제 다른 출판사에서 외주 진행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외주가 뭐냐면 약간 아르바이트처럼 취직된 직원은 아니지만 이제 책을 한 권씩 맡아서 계약해서 하는 그런 계약직 같은 느낌으로 진행을 했는데, 어느 정도 아이들이 크고 나니까 이제 내가 내고 싶은 책을 내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출판사들이 시작할 때 다 그렇겠지만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거를 담아서 세상에 내고 싶은 거다 보니까 그런 욕심이 생겼는데, 저는 마침 어린이 편집자고 남편은 어린이 출판 영업자여서 우리 둘이 그러면 한번 초생년 분이신데요. 네. 한번 해보자. 뭐 못할 게 뭐 있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해서 시작하게 돼서 어쩌다 보니 얼결에 출판사 대표가 되고, 편집자는 원래 편집자였고, 이제 처음에 글을 쓰게 된 건 생리는 처음이야라는 저희 동화책이 있어요. 그게 제가 처음 쓴 건데, 처음에는 그 책을 제가 쓸 생각이 아니고 저는 기획만 했고, 원래 보건 선생님이 아이들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땅한 작가분을 못 찾고, 보건 선생님이 다 이렇게 도움은 줄 수는 있지만 글을 쓰기는 조금 이제 조심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제가 성격이 좀 굉장히 급한 편이라 내가 쓰지 내가 뭐 쓸 건 뭐야라고 쓰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재밌고 즐거운 경험이어서 그때 이후부터 글을 더 열심히 써야겠다 생각을 해서 꾸준히 글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군요. 병원에 계시다가 수상 소식을 들었다고 들었거든요. 진짜 너무 신기한 게 딱 퇴원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퇴원 수속하느라 막 정신이 없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임정진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아는 그 임정진 맞나? 모르겠는데 막 이러고 퇴원 수속하느라 정신 없잖아요. 약 받고 뭐 급하게 수술을 한 거여서 막 이렇게 하고 있어서 급하게 뭐 문자로 네 선생님 뭐지 몰라 나는 일단 어쩐 일이신가요? 이렇게 문자를 했는데 선생님이 청년단 밥상 이제 37회로 명랑춘향 여행기를 수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약간 나 선물 받는 느낌이야. 네, 그 딱 퇴원할 때가 크리스마스 딱 직전이었거든요. 시기적절하게. 네, 맞아요. 그래서 딱 23일, 12월 23일 뭐 그때 퇴원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제 선생님한테 딱 문자를 받고 집에 가는 차 안에서 그냥 나 되게 애썼다고 선물 받나 봐. 되게 고맙고 기쁜, 되게 저한테는 소중한 상이에요. 청년단 밥상 너무 좋습니다. 임정진 선생님 센스 있으세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너무 좋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네. 정은선 작가님께 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 SI 그림책 학교 32기인데 제 선배님이십니다. 네. 저 작가님 반달 출판사에서 나온 아, 네. 그림책 네. 그 콩나물 네, 네. 그림책을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독특하고 재밌다 봤더니 전공이 광고 디자인이시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막 후킹이라 그러나 시선을 확 사로잡아가지고 좀 상상력이 확장되는 그런 그림책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게 출판 일러스트 일을 하시게 됐는지. 제가 전공은 네. 광고 디자인이긴 했는데 제가 그림은 들리나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전공이 광고 디자인이긴 했지만 미시를 하지 않고 바로 수시로 학교를 들어간 케이스여가지고 그림을 그 학교 들어가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제 학교 입시 미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에 대한 약간 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그림을 좀 더 그려야겠다. 뭐 일러스트레이션이던 어떤 회화던 그림을 좀 더 배워야겠다고 하다가 이제 교수님 추천으로 이제 그림책 학교 SI를 들어가게 됐고 네. 그때부터 이제 그림책에 눈이 확 뜨이면서 그림도 그렸지만 그림책을 좀 더 깊게 볼 수 있고 근데 그때가 굉장히 어린 나이였고 오래전이었어요. 그 이후에도 그림책은 계속 이제 더미도 만들고 했지만 뭐 직장 생활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디자인 회사도 좀 다닌 경험이 있어서 그림책 근데 놓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림책은 계속 더미를 만들고 했는데 굉장히 늦게 콩나물 책이 나온 거죠. 그 안에 더미는 많이 있었고 첫 번째 책이 다른 책이 될 수도 있었지만 어떻게 운이 좋아서 콩나물 책이 나온 케이스여가지고 네. 그렇게 출판 쪽에 들어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대단하신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우리 하서연 작가님 명랑 춘향 여행기의 이 아이디어가 어떻게 떠오르셨을까요? 제가 원래 그 고전을 되게 좋아해요. 보리 옛 출판사에 이야기? 있을 때도 고전 문학 선집팀이었고 옛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옛 이야기의 매력이라는 게 사람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될수록 조금씩 변화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춘향이나 뭐 심청이나 이렇게 연려춘향 수절가 뭐 이렇게 네. 있지만 그게 판본이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고 결말이 조금씩 다 다르기도 하고 심청이는 아예 뺑덕어 몸종이 따로 생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 수많은 판본만큼 수많은 작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낸 사람들. 네.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옛 이야기를 좀 더 이용해서 사용해서 소재로 책을 내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노지승 교수님이 쓴 여성의 다시 쓰기라는 책에 보면 다시 쓰기는 다시 읽기에 새로 읽기에 욕망이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딱 보고 그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 춘향이나 심청이를 새롭게 쓰고 싶었던 건 새로 읽고 싶은 내 욕망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새로운 연려 춘향이 아니고 효녀 심청이 아닌 조금은 명랑하고 그 나이에 맞는 아직은 10대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린이 나이에 맞는 좀 더 밝고 명랑한 춘향이와 심청이 좀 더 똑부러진 심청이를 보고 싶어라는 마음에 새로 쓰게 됐던 것 같아요. 너무 신선했어요. 연려와 효녀란 딱지를 떼고 네, 맞아요. 전혀 새롭게 변주된. 네, 맞아요. 제가 이거 너무 이거 다 읽고 나서 이렇게 감상문 같은 거 저도 조금씩 적거든요. 그래서 네. 한국판 델마와 루이스, 조선시대 로드무비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명랑 춘향 여행기는 계속돼야 된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니 네. 춘향이 앞에 연려 이름이 항상 붙잖아요. 저는 그 연려라는 말이 좀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심청이한테도 본문에도 약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너는 아빠한테 참 잘해야 돼. 마을 사람들이 너희 아빠가 정말 힘들게 젖동냥하며 널 키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심청이한테는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의 짐이 돼. 나는 똑바로 살아야 나는 착한 딸이 되어야지라는 마음이 요즘에도 어떤 아이들한테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나는 착한 딸이 돼야지라는 마음. 네. 그래서 효녀라는 이름이 심청이한테 붙는 것도 좀 심청이가 막 힘들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춘향이나 심청이가 조금 편하게 그 나이에 맞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연려랑 효녀를 떼주면 얘네가 마음껏 다니지 않을까? 약간 네. 그런 판을 펼쳐주고 싶은 거죠. 네. 계속 시리즈물로 계속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 이야기를 네. 지금 초반까지는 썼는데 네. 아직 뒤를 다 못 썼습니다.
어서 빨리 이렇게 영감이 떨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계속 보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이 명랑 춘향 여행기가 이렇게 영화나 뮤지컬로 제작된다면 이 춘향과 심청이 역할을 맡게 될 배우로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제가 그 생각은 안 해봤고 누가 하시든 영화나 뮤지컬이 된다면 너무나 감사하겠죠. 누가 하시든 상관없지만 그냥 그 질문 딱 듣는 순간 생각난 게 제가 이번에 무빙을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네, 저도요. 무빙의 그 고윤정 배우님 있잖아요. 네네. 날아다니고 막 네네. 날아다니는 건 아닌데 이렇게 힘이 엄청 세고 절대 안 다치잖아요. 네. 그 절대 안 다치는 그 강인한 약간 그런 마음이 고윤정 작가 배우님이 이제 춘향이를 하면 너무 멋있지 않을까? 오, 네. 그런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제작비가 확 올라가긴 네, 제작비. 명랑 춘향 여행기 작업하시면서 우리 정은선 작가님 가장 공들인 장면 그리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어떤 장면인지. 제가 그 동화 작업을 할 때 처음에 원고를 받잖아요. 그럼 받으면 이제 글을 읽고 이제 먼저 캐릭터를 스케치를 합니다. 제가 캐릭터 스케치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캐릭터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이제 페이지 스케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제가 어떤 작가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그 이야기에 맞는 색을 떠올려요. 그래서 뭐 어떤 색감이 이 이야기에 맞겠다라는 색감을 떠올려서 이제 스케치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그 색감에 맞게 어떤 페이지를 골라서 그 페이지를 이제 채색을 해보고 어울리는 색감을 찾는데 그때 이제 맨 첫 번째 장면이 그 첫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시간은 제일 아마 많이 들이지 않았을까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돌이켜 봐서 제가 이 책을 어느 장면을 제일 공을 들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장면은 시간은 많이 들였지만 제가 그 장화홍련을 어떻게 표현할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귀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처녀 귀신이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사또한테는 그 장면이 이제 귀신이 깜짝 놀라야 돼 무서운 장면이어야 되고 그리고 뭐 심청이와 춘향이한테는 좀 더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안쓰러우면서도 친근하고 친구가 되고 싶은 장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귀신을 무섭기도 하지만 다중적인 이미지를 많이 표현하겠다 생각해서 귀신 장면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맞아요. 많이 나와서 어떤 장면은 무섭고 어떤 장면은 안쓰럽기도 하고 어떤 장면은 또 친구하고 싶고 그런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장면을 중점적으로 책을 보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네. 역시 정선 작가님 대단하십니다. 네. 저 제일 재밌었던 게 그 화장실 장면 있잖아요. 네. 저도 그 장면 되게 네네. 좋아해요. 춘향이가 기다리면서 오싹오싹하면서 근데 몇 번을 읽어도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읽어도 정말 재밌겠다. 네. 근데 아까 실장님이랑 밖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네. 우리 이 출판사가 네. 작은 고도마뱀 네, 출판사가 맞아요. 어른 읽어도 재밌고 아이가 읽어도 재밌는 책을 네. 만드는 곳이라는 얘기를 네.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장면은 어떻게 떠오르셨어요? 저도 그 얼마나 장면 걸리셨는지.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얼마나 걸렸냐라고 하면 사실 이 명랑춘향 여행기 전체를 제가 한 2, 3일 만에 다 썼어요. 정말요? 너무 재밌어서 이렇게 막 쓰다 보니까 너무 재밌게 써서 그래서 쓴 시간은 사실 별로 길진 않고 뒤에 고친 시간이 굉장히 길죠. 되게 오래 고쳤고요. 근데 그 화장실 장면은 제 경험이기도 해. 저도 언니가 둘이 있어서 시골 할머니 집에 가면 밖에 있잖아요 화장실이. 그래서 꼭 언니 둘 중에 한 명을 데리고 가는 거죠. 앞에 있어 노래 불러 있는 거 맞아? 막 문 두드려봐 막 그런 걸 하면서 저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춘향이랑 심청이도 피가 섞이진 않았지만 자매잖아요. 서로 돕고 연대하는 자매이고 장화홍련도 자매다 보니까 그런 자매나 형제라면 한 번쯤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를 넣어서 자연스럽게 두 자매가 만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 네, 자연스럽게 그게 좀 재미있게 춘향이가 좀 무서워하면서 춘향이랑 심청이가 무서워서 너무 꼭 붙다 보니까 막 다리가 엉켜서 넘어지고 막 그런 장면이 재밌게 보여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그 장면을 정은선 작가님이 너무 재밌게 그려주셨어요. 네. 그래서 진짜 제가
작가님 옆에 있어서가 아니라 명랑춘향 여행기를 다 쓰고 나서 바로 정선 작가님을 딱 생각했거든요. 이게 고전인데 너무 재밌고 유머러스하게 그리시잖아요. 사람 표정이나 세련돼. 그런 게. 네. 그래서 이 장면을 재밌게 그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게 이야기에 딱 묻어나서 그림도 너무 재밌게 그려주셔서 그 장면이 확 산 것 같아요. 되게. 옛 이야기의 세련된 변주랄까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옛 이야기라면 왠지 뭐 민화 느낌의 그림이라든지 맞아요. 동양화 약간은. 스타일의 약간 네. 어두운 컬러를 생각하는데 너무나 세련된 컬러로 단순하게 눈에 너무나 잘 보이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다는 표정이 생각을 너무 했어요. 잘 살아. 네네 맞아요. 아이들의 표정이 잘 보여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스케치할 봤을 때 네. 스케치할 때 제가 표정을 따라합니다. 아, 그 감정에 맞게 하면서 막 깜짝 놀라게. 그걸 찍어나 봐요.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정우선 작가님 뵀을 때 제가 작가님 한복 입은 그림 많이 그리셨잖아요. 사파로 감찰궁녀도 있고 그래서 귀신 잡는 감찰국. 네 맞아요. 그것도 네, 되게 그 재밌게 그림 읽었거든요. 그래서 작가님 그런 것도 많이 받고 그래서 저희도 좀 해주세요 막 그랬는데 한복 너무 많이 해서 이제는 너무 지겨워요 막 그러셨는데 저희 거는 해주시고 그만하셔도 그만하셔야 된다고 막 부탁드렸었어요. 너무 잘 그려주셔서.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전기수가 이야기가 네. 화제가 되는 설정을 하신 네. 이유가 또 전기수가 네. 그 거의 대부분 남자인데 맞아요. 여자도 있었다고. 네 맞아요. 여자 네, 전기수잖아요. 아줌마 전기수 네네. 아주머니죠. 그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랑춘향 여행기 그 전에 제가 썼던 책이 생리는 처음이한데 그것도 분명 동화인데 어쩔 수 없이 조금은 정보를 담아주는 아이들에게 처음 생리 시작하는 아이들이 좀 두렵지 않게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을 쓴 거라 그 동화는 제가 책상 옆에 아예 종이에 얼개를 다 써놨어요. 1장에선 어떤 이야기, 2장에선 어떤 이야기 이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얘네가 조금 갈등이 있고 결말까지 다 얼개를 써놓고 약간 공부하는 마음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오래 걸려서 썼고 좀 힘들었어요. 제가 처음 쓰는 긴 글이어서 그래서 조금 이번에는 좀 재밌게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정기수 아주머니가 약간 제 캐릭터거든요. 저 소개에 보면은 정기수 아주머니가 우리 엄마가 제발 잠깐만 입 다물고 있으면 500원 줄게 그러는데도 입을 안 다물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제 경험담이에요. 저희 엄마가 제발 10분만 입 다물고 있으면 엄마가 500원 줄게. 근데 내가 그럼 엄마 근데 500원이면 껌 하나밖에 못 사. 껌 하나 가지고는 그게 안 되잖아 엄마. 그러니까 내 얘기를 잠깐만 들어봐. 이 얘기를 들으면 500원보다 더 재밌다 말면서 막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정말로 입 좀 다물었으면 좋겠다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너무 신나면 막 말이 빨라지면서 말이 굉장히 많아져요. 실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얘기만 맞아요. 해도 재밌다고.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못 멈추는 막 그런 편이어서 작가님 처음 뵀을 때도 정기수 아주머니로 그려달라 남자가 아니고 그러면서 약간 저를 닮게 약간 뚱뚱한 40대 아줌마로 그려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기수 아줌마를 딱 저 같은 사람을 넣고 나니까 이야기가 더 재밌게 빨리 써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야기하듯이. 제가 글 쓰는 건 아직 좀 부족해서 좀 힘들고 좀 느린데 말하는 건 좀 마음껏 할 수 있는 편이라 내가 말하듯이 이야기를 쓰자라고 생각해서 화자를 정기수 아주머니로 넣었어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정기수가 애초에 이야기하는 노인이거든요. 근데 네네. 보통 다 남자분들이 많이 하고 간혹 부녀자들을 위한 여자 정기수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책비라고 불렸대요. 근데 그 비가 노비 비자거든요. 그래서 굳이 왜 거기에 노비라는 걸 붙였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기수는 수가 노인 숫자라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노인. 그래서 그냥 옛 이야기를 재밌게 들려주는 정기수 아주머니가 이야기에 나오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약간 정기수라는 재미 요전법이 나와요. 이야기에 보면 네. 정기수 아주머니가 정말 재미있게 그래서 춘향이가 누굴 만났냐면 다리 아파서 이제 얘기 못 하겠어. 나 좀 그 장면이 쉬어야지. 재밌었어요. 막 그래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동전을 던지는 거죠. 다음 얘기 듣고 싶어. 막 그런 요전법이나 이런 재미있는 것도 하나의 우리의 어떤 전통일 수도 있는 거고 그걸 아이들에게도 이야기 속에 자연스럽게 묻어나면 좋겠다 싶어서 정기수 아주머니를 화자로 넣었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말이 너무 빨랐죠.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딕션이 아주 정확하세요. 그래요? 빠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정화선 작가님께 좀 물어볼게요. 그 작가님 기사 제가 인터뷰한 거 보다가 어린 시절 꿈이 화가, 디자이너
작가라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꿈을 이루셨는데 이게 그림 작가가 자연스럽게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림 작가로서의 삶은 행복하신지. 이게 되게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하는 질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네네. 저한테 주는 약간 행복해야 되는 건가 막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뭐 그게 초등학교 때 썼던 그냥 질문지였는데 보통 대부분 그 나이 때는 저 때는 초등학교 꿈이 뭐 대통령, 뭐 선생님, 변호사 뭐 이런 걸 많이 보통 네. 써내는 그런 시기였는데 저는 그냥 왠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렇게 꿈을 썼어요. 뭐 화가, 작가, 디자이너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때 순간 써내려갔는데 그거를 자연스럽게 제가 그걸 위해서 발을 밟았냐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이제 전공을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이제 저희가 가족이 좀 다복해요. 사형제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셨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8식구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다 읽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둘째거든요. 근데 네네. 둘째 그런 눈치 보는 부모님한테 뭐를 사교육을 시켜달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꿈을 선택할 수 있는 시기가 딱 한 번 있잖아. 가장 중요한 시기가 있잖아요. 전공을 선택하는 시기.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쨌든 제가 입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입시하지 않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디자인이 그 디자인은 부모님이 설득이 되잖아요. 디자이너 하면 그래 돈을 벌 수 있는 뭐 제가 회화하는 거 아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광고 디자인 하면 좀 돈 벌 수 있을 것 같고 부모님이 그래서 설득이 됐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는 그래도 그림을 좀 그릴 수 있겠다. 그렇게 선택을 해서 그렇게 입시하지 않는 수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을 선택했고 그때 그림을 막 그리면서 더 갈증이 더 심해진 거예요. 그림을 더 그리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졸업하고 나서도 그림을 더 계속 그려왔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꿈을 이뤘지만 꿈을 이뤄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하고 있다. 꿈을 이뤄가고 있다. 그래서 제 꿈은 지금 현재의 꿈은 죽기 전까지 붓을 놓지 않는 게 꿈이에요. 근데 그 꿈을 이루려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한 가지의 직업을 평생 하는 게 요즘에 사실 시대에 맞지 않고 계속 급변하고 그림을 그리면서도 여러 가지 뭐 돈이 안 되면 또 다른 걸 해야 되는 약간 유혹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가지고 계속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그림 작가분들이 그림책 작업하시는 일러스트레이션 하시는 분들이 한 가지 직업만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다 다른 일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좀 프리랜서기 때문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 없을 때도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대로 열심히 작업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그 SI 그림책 학교 조성경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게 체력이거든요. 일러스트레이터의 체력. 실력이 아니라 체력이요. 일단 체력이 있어야지. 일단 체력이 있어야. 네, 체력이 그리고 엘보나 이런 게 많이 걸리니까요. 그림 작가 같은 경우에는 직업병이네요. 네네요. 그래서 수영을 해라. 그러셨었어요. 그래서 그 일과 삶의 이런 균형을 운동은 어떤 걸 하시고 어떻게 조율하시는지 저도 궁금해요. 똑같이 생각해요. 그 체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체력 플러스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프리랜서들의 삶은 자유가 굉장히 많이 주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유가 많이 주어지는데 그 자유를 사용하는 방법을 스스로 익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마감도 못 지키고 또 뭐 권태에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하루, 일주일, 한 달 스케줄이 약간 정해져 있어요. 루틴이 있으시군요. 루틴이 있어요. 계획형이시구나. 저 계획형이 아닌데 계획형을 노력하는 사람. 계획형이 절대 아닌데 노력하는 사람이어서 약간 혼란에 빠지기도 하는데 오전에는 100% 운동합니다. 멋있으세요. 100%. 그러니까 주 5일 하고 만약에 주 5일 못하면 주말에도 할 때도 있는데 주말엔 좀 자유롭게 하고 오전 운동, 오후 그림, 저녁에는 가족과
남편이 이제 만약 야근하거나 그러면 네. 그때 제가 못한 뭐 작업을 좀 야. 한다거나 그렇게 좀 하는 편이어가지고 오전에 전화하시면 무조건 운동하고 있습니다. 아, 어쩐지 야. 오전에는 문자를 확인도 안 했어요. 우리 친하게 지내겠어요? 정은서 작가님 대성할 것 같아요. 진짜. 그분은 계획이 다 있으셔요. 운동을 매일 하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냥 단순한 운동이 아니시고 네. 등 근육이 필라테스 하시나 보다. 필라테스. 아니요. 요즘에 헬스합니다. 근력 운동. 요즘에 요가 했었는데 요즘 네. 헬스 좀 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진짜 멋있네요. 네. 그럼 우리 하서연 작가님 그 장면 연출하시는 센스가 뛰어나신 것 같아요. 저 화장실 진짜 장면 읽으면서 스릴 있고 읽을 때마다 웃기고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네. 그런 아이디어, 영감은 어디서 받으세요? 영화를 많이 보시나요? 저는 영화 별로 잘 안, 그러니까 긴 네. 시간 앉아서 이렇게 보는 거 잘 못하고요. 네. 드라마도 옛날엔 되게 많이 봤는데 요새는 좀 못 봐요. 음. 그냥 책 보는 거 좋아하고요. 음. 그 예전에는 TV를 많이 봤는데 아이들 네. 키우면서 TV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잘 그래서 짬짬이 계속 책 읽는 습관이 되다 보니까 한 1년에 한 120권 정도 읽거든요. 계속 책을 계속 네. 보는 편이라 약간 어떻게 보면 활자 중독인데 뭔가를 안 보고 있으면 약간 심심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책 읽고 상상하고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춘향이를 쓰는 건 2, 3일밖에 안 걸렸는데 네. 그 전에 상상 속에서 이미 이야기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 속에서 머릿속에서 이미 이야기가 계속 가고 있고 그냥 네. 그러면서 조금씩 고쳐가면서 또 재미있게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더 재미있게 좀 해보려고. 네. 작가님 사시는 지역에서 네. 그 순위가 나오잖아요. 알라딘, 알라딘 같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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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는 맞아요. 내가 이 지역에서 몇 위다. 네, 그러면 맞아요. 한 2, 3위 정도 하실 것 같아요. 늘 상위 뭐 0점 몇 프로 막 이렇게 얘기 떠요. 플래티넘 등급. 맞아요. 근데 가끔씩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도서관에서도 많이 빌려보거든요. 네. 다 사기는 힘드니까. 그래서 아니 내가 이거밖에 안 샀는데 이게 상위 몇 프로면 사람들이 책을 진짜 안 사나 맞아요, 보다.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늘 상위 몇 프로라지만 정말 제가 출판사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책은 진짜 동화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동화를 쓰는 사람 동화를 쓰고 싶은 사람 네. 뭐 그런 사람들만 서로 사서 보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너무 맞아요. 사람들 많이 안 사고 안 읽고 빌려서라도 많이 읽었으면 네. 좋겠어요. 저는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사요. 맞아요. 저도 이제 네. 이야기를 막 쓰기 시작했으니까 다른 동화 작가분들 청소년 소설 정말 많이 읽거든요. 네. 요즘 들어 더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약간. 네. 너무 재밌으세요. 제가 얘기하는 거 좋아해요. 수다 떠는 거. 네. 그래서 우리 정화선 작가님께 질문할게요. 정화선 작가님 가장 좋아하는 이게 일러스트레이션 그림책 작가는 어떤 분이세요? 제가 이제 막 너무 많죠. 너무 네. 많죠. 어쩔 때는 어떤 작가가 좋고 요즘에는 뭐 롤모델. 그러니까 요즘에는 SNS 보면 그림이 너무 많으니까 맞아. 작가 이름을 모델 정도 작가가 좋아서 지금은 어떤 작가를 딱 좋아한다 이게 없는데 제가 이제 그림을 배울 때만 해도 딱 그런 시대는 아니어서 그때 딱 제일 많이 활발하게 활동하셨던 작가님이 베아트리체 알레마니아죠. 베르디체 알레마니아. 그때 예. 그리고 또 그분이 너무 또 예쁘시고 작가들의 작가. 작가들의 작가고 그래서 너무 또 예쁘시고 그리고 그분도 전공하지 않고 계속 자유롭게 그림을 채색하고 한 판에 딱 끝내는 그런 그 자유로움이 또 그 그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롤모델이었고 지금도 보면 너무 좋아서 뭐 그림이 어떤 뭐 유행이 있다는 뭐 일러스트레이션 좀 유행이 좀 있다는데 그런 거에 딱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제 그림 그리는 그 모습 자체로 이제 롤모델이 아닐까. 역시 여쭤보기 잘했어요. 자, 정호선 작가님 다음 혹시 그림책 기획하고 계신 거 있을까요? 이 질문이 진짜 어렵거든요. 네, 맞아요. 이 질문이 어려운 게 제가 이제 뭐 SI도 졸업한 지도 꽤 됐고
그 사이에 더미가 막 여러 가지가 왔다 갔다 네. 거리면서 오랫동안 그림은 그렸지만 책이 나온 지는 되게 늦게 책이 콩나물이 나온 거예요. 근데 콩나물도 또 그 그림 아이디어 씨앗은 되게 오래전에 했었고 작업하고 스케치하고 채색하는 그 과정도 뭐 빠르게 요즘에는 뭐 1년에 한 권씩 내는 작가님들도 많으시고 뭐 아이디어를 바로바로 하시는 작가님 계신데 저는 그런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생각을 좀 오래 하고 다시 막 뒤집기도 하고 막 그런 편이어서 원래 콩나물이 첫 번째 책의 계획은 아니었어요. 그 전에 책이 나왔어야 되는 책이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뭐 출판사의 뭐 스타일 뭐 바뀌고 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 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음 책은 어떤 이야기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앞으로 두 번째 책, 세 번째 책을 추구하는 방향을 말씀드리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원래 책을 딱 내고 나서 그 순간 제 사고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더미로 하고 뭐 채색하고 뭐 투고하고 이랬을 때는 어떤 한 책을 내기 급급했어요. 그래서 빨리 책이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더미는 이렇게 하는데 왜 내 이야기는 안 좋아할까? 막 이러면서 그림에 대한 연구를 막 하다가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책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책을 빨리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 책의 작가 이야기가 무엇이 말해야 될까? 앞으로 작가가 말해야 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더 하기 시작해서 뭐 다음 책의 저의 사고는 제 생각에는 저의 내면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콩나물도 이제 뭐 제가 뭐 함께하는 뭐 콩나물이 조그만 시루에서 자라는 것보다 이렇게 한꺼번에 모였을 때 더 키가 쑥쑥 자라는 이야기에 이제 상상력이 들어간 이야기인데 그것처럼 뭐 좀 저의 삶을 좀 비추어서 어떤 사고를 할 수도 있고 뭐 운동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의 내면의 생각에 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더미들을 올해는 좀 많이 만들어내는 게 좀 목표여서 그 다음 책이 어떤 책이든 관심 있게 봐주십사.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이 명랑춘향 여행기 읽으면서 그 심청이 네. 캐릭터에 되게 많이 이입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효녀고 그렇게 딱 공영미 300석에 팔려가야 된다는 그 사실, 네. 그 돈을 만들어야 되면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답답한 아이가 그렇죠. 화끈한 춘향이 세상 경험 있는 춘향 언니를 네. 만나서 그 생각이 탁 네. 틀이 딱 부서지고 네. 그리고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서 맞아요.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야겠다 결심하는 네. 심청이한테 감정이입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맞아요. 너무 즐겁게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방청객분들한테도 한번 질문을 받아볼까요? 네. 지금 이제 청소년 동화 이런 걸 많이 쓰시고 고전에도 이렇게 많이 재밌으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오전에 도서관 다녀오면서 그 빨간 망토 소녀 이야기를 보니까 거기엔 백설공주부터 별의별 또 외국 명작 동화에 네, 나오는 맞아요. 인물이 잔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버랩 됐었거든요. 네. 그죠? 네. 그래서 혹시 그 청소년 대상을 그게 독자들을 뭐 시니어 그림 제가 어른 그림책 운동합니다. 네. 그래서 시니어들이나 어른 동화 뭐 소설 이런 거 쓰실 생각은 없으신지 관심은 어떠신지 그런 것도 궁금했어요. 사실 동화는 어린이를 생각하면서 어른이 쓰지만 읽는 독자는 어린이인 거니까 근데 저는 사실 딱히 그거를 어린이 대상으로 동화를 쓰지만 그걸 꼭 어린이만 읽으세요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많은 분들이 요즘에 동화도 많이 읽으시고 특히나 요즘에는 청소년 소설을 거의 어른분들이 굉장히 많이 읽어서 딱히 그런 경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림책을 여고생들한테 보여주면서 시시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셨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보는 또 시선은 또 다르고 그림책이라고 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글이 짧고 그렇지만 사실 그 글이 짧고 그렇다고 해서 한 번 볼 때 하고 또 두 번째 볼 때 하고 그걸 나이 들어서 다시 봤을 때 느낌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저는 지금도 제가 어릴 때 봤던 그림책을 제가 다시 보면 또 굉장히 감명 같기도 하고 전혀 다른 부분에서 느낌이 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림책이든 동화든 대상을 딱 정해놓고 그렇게 볼 필요는 딱히 없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네. 작가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500원 준다고 네. 얘기하면 네. 그런 그 옛날 어른들이 느꼈을 때 그런 향수를 느끼는 수 있는 네. 그런 책들을 두 분이 쓰셔도 되게 재밌겠다라는 아. 생각이 들어서 그렇네요. 네. 일단은 명랑춘향 여행기 2탄을 먼저 저희 둘이 잘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선 씨가 전에 갑자기 공연 맞아. 네. 맞아. 화가로서 2번 상을 받으시고 오, 맞아. 두 그러니까 번째.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작가는 2번 상을 안 줘요. 오, 이런. 작가는 1번 상을 받으면 그 다음 책이 아무리 좋아도 패스하거든요. 근데 화가 선생님까지 그렇게 하면 제가 선택의 폭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냥 작가 선생님만 한 번 받는 걸로 이렇게 제가 규칙을 정해서 그러니까 지금 2번 상 받으신 화가 선생님이 딱 2분이세요. 오. 허구 선생님하고 정원선 작가가 딱 2분이에요. 근데 허구 선생님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안 나오셨어. 그냥 허구 선생님은 어디에 안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정 선생님은 2번을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청계천에서 한 번은 정말 이제 네. 그쪽을 그러니까 이 시즌과 이 시즌을 2번 나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때의 그때 기분하고 또 오늘 오셔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나누는 거하고 좀 비교해서 어땠는지 좀 한번 얘기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이런 게 발전하는 모습이 너무 감회가 새롭고요. 이제 앞으로 더 얼마나 멋지게 이 천연당이 발전될까라는 기대도 좀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때 그 청계천에 있을 때는 이런 거를 너무 좋은 취지에 하시는구나.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구나. 그래서 그때는 그런 기분에서 되게 맛있게 밥 먹고 즐겁게 식사하고 헤어졌다면 그 다음에 여기 왔을 때는 이렇게 넓은 공간에 후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대단하시다. 그리고 앞으로가 좀 더 기대되고 저도 저의 발전이 저도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여기에서 마련해 주신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생각에 좀 처음 여기 올 때 좀 닭살이 좀 돋았어요. 너무 좋아서 그런 기분에서 그래서 박수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읽었을 때 네. 어떤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해둔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에 그걸 처음 쓸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독자를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춘향이랑 심청이를 조금은 새롭게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기획을 하긴 하지만 막상 쓰면서는 저는 그냥 이야기에 빠져서 쓰는 거라 독자를 잊고 막 빠져서 쓰고 오히려 작가일 때보다 저는 편집자이기도 하니까 이 책을 다듬고 그러면서 이 독자군을 확실하게 정해야 되는 거죠. 초등 저학년으로 잡을 건지 초등 고학년으로 잡을 건지 약간 고민을 하면서 아이들이 사실 너무 저학년 아이들은 춘향이 심청이를 모르기도 하고 사실 원 춘향이를 알아야 이거는 사실 그 통쾌함이 있는 거거든요. 춘향이가 막 도련님하고 기다리다가 나 싫다고 나도 한양 간다고 그래야 이게 통쾌함이 전해지는 거라 약간 춘향이 심청이를 아는 나이대의 아이들이 원래 춘향이와는 또 다른 이야기를 읽으면서 춘향이가 이럴 수도 있네. 내가 아는 심청이는 이런 애였는데 이럴 수도 있네라는 그런 약간 새로움을 받아들인다면 자기들이 살아갈 때도 나도 좀 이래봐도 되지 않나? 약간 그 정도 작은 그런 경험이라도 쌓이면 그것만으로 되게 좋지 않을까 싶었어요. 네. 새로워서 너무 좋았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픽사가 새로 등장을 할 때 네. 기존 디즈니의 문법을 다 새롭게 뒤집었었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명랑춘향 여행기가 정말 좋았던 건 기존의 인식을 새로 뒤바꾼 새로운 캐릭터 네. 막 책장을 넘기면서 더 기대하게 되는 그게 그런 게 재밌죠. 있었어요. 사실 신데렐라나 해방자 신데렐라 그런 책도 있잖아요. 네. 리베카 솔리시 쓴. 그래서 신데렐라나 백설공주 빨간 모자 얘기하셨지만 그건 굉장히 다양하게 변주가 많이 돼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늑대와 빨간 소녀가 빨간 모자가 바뀌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판본이라고 할까 다양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정작 우리 고전은 다양하게 이야기가 많이 안 나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옛 이야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게 다양한 판본이 있잖아요. 사실 저는 선녀와 나무꾼 그 판본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실 어떤 이야기에서는 선녀가 올라가고 끝이 나지만 또 어떤 이야기에서 너무 그리워한 나무꾼을 그 다시 두레박을 타고 올라와서 하늘에서 행복하게 지냈어요 하고 끝나기도 하는데, 또 어떤 판본에서는 나무꾼이 너무 땅에 있는 엄마가 그리워서 잠깐만 내려갔다 올게. 그래서 그러면 말을 빌려줘요, 선녀가. 대신에 절대 땅에 발은 디디지 말고 바로 와야 돼. 그랬는데 엄마가 이 팥죽 한 입만 먹고 가. 그래서 뜨거운 죽을 딱 먹다가 그 뜨거운 게 말에 닿아서 말이 놀래서 나무꾼을 떨어뜨려 버려요. 그래서 영원히 헤어지는 판본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예전에 그걸 읽으면서 이 마지막 판본을 쓴 사람은 시어머니가 되게 미웠나 보다. 뭔가 시어머니를 약간 미움의 그런 걸로 만든 맞아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욕망이 새로운 이야기에는 다 조금씩 담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씩 다른 그 판본만큼 그 수많은 작가들이 다 자기만의 욕망을 조금씩 담아서 이야기를 만드는 거라서, 저는 명랑춘향 여행기에 또 이춘풍전이 나오는데 이춘풍은 등장하지 않고 이게 비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열심히 판본을 아무리 뒤져도 비장의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거예요. 김씨의 딸이 뭐 춘풍의 처가 이렇게만 나와서 정작 이 집안을 다 살리고 이춘풍을 구해준 건 이 여잔데 이름조차 없네. 너무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는 이 비장이 좀 더 드러났으면 좋겠다 싶어서 등장시키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좀 활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탄에서도 좀 다양한 고전 속에 춘향이랑 심청이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연대하고 도와줄 수 있는 언니들이 다양하게 등장할 예정이에요. 그렇게 새롭게 많이 써보고 싶습니다. 서로 영향을 받고 주고받고 그렇죠. 연대하면서 네. 워맨스 맞아요. 그러면서 아주 조금씩 세련된. 정말 요만큼이라도 성장할 수 있다면 얼마나 고마울까 싶어요.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명랑춘향여행기 북토크를 너무 즐겁게 두 작가님들을 만나서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 37회 청년단 밥상 북 콘서트를 하는 날입니다.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좀 많이 알리자라는 취지에서 이 행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좋은 책이 나와도 알리지를 못해서 그냥 이렇게 묻혀 있다가 정말 사라지는 그런 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 너무 아깝기도 하고, 또 그 책을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신 분들을 좀 응원을 좀 해야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청년단 밥상 북 콘서트를 시작을 했고요. 오늘 책이 여기 앞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명랑한 이야기입니다. 제목부터 명랑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책 선정할 때 어린이들에게 또는 청소년들에게 제가 읽고 일단 재밌어야 제가 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 취향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선정위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심사위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 혼자 이 책 저 책 읽다가 이런 책은 좀 알려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지점이 있는 책들을 선정하고 있는데, 이 책은 읽으면서 왠지 속이 후련했어요. 막 통쾌하고. 왜냐하면 우리 예전 고전의 이야기들이 특히 여자 주인공들이 인내하는 주인공이 되게 많았잖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또 시절이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인내하는 주인공들이 뭐 어떻게 보면 아름답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밖에 못 사나, 너무 슬프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주인공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여기서는 그 주인공들이 정말 활개를 치고 그렇게 막 정말 똑부러지게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그래서 오히려 현대에 있는 여성들에게 굉장히 가슴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탄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전은 또 고전대로의 또 그런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또 고전은 고전대로의 또 그 의미가 있고, 또 이렇게 약간 패러디된 이야기들은 또 그거하고 비교하면서 맞아,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지,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지 하면서 또 비교하면서 보는 또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교육적으로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선정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장화홍련전도 나오고 이춘풍전도 나오고, 그죠? 춘향전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주인공인 춘향이가 또 심청이를 만나거든요. 그래서 심청의 이야기도 나오고 하면서
그 고전에서 봤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서 또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선정을 했고, 처음에는 제가 상장에 글씨를 쓰다가 제가 글씨를 너무 못 써서 정병규 선생님한테 파주에 정병규 선생님이 이렇게 상장을 매달 써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후원을 받아낸 거죠. 정병규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제발 상장 좀 써주세요 해서 상장 받아내고, 여기 선능 아트홀에 후원 받아서 여기 장소 빌리고, 오늘은 못 오셨는데 평소에는 이제 유튜브 촬영을 해주시는 책앤TV 팀이 오시거든요. 또 그것도 후원을 해주시는 거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선물 같은 거 자잘한 걸 사는 걸 아시고, 또 이제 이렇게 이런 거 쓰라고 또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달 3만 원씩 보내주시는 친구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생각날 때 이제 조금씩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그 돈을 모아서 선물도 사고, 행운권 추첨할 때 쓰는 선물도 사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후원으로 이게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저가 뭐 혼자 다 하는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 혼자 이 극장을 무슨 수로 빌리겠어요. 그렇지 않고요.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셔서 이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여기 와주신 분들은 현장을 지켜주시는 후원을 해주시는 거고요. 또 여기 오셨다가 나중에 이렇게 그런 여러분들 뭐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자기 블로그나 이런 행사를 하더라, 거기서 이런 책을 봤어, 이런 책 이렇게 읽었더니 재밌었어, 이런 얘기를 한두 줄이라도 써주시면 실은 그게 또 굉장히 큰 후원입니다. 제가 이 행사를 하는 목적은 좋은 책을 널리 알려서 그 책이 많이 팔리는 게 최종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임무를 다 띄고 계신 거라고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시상식을 한번 해볼까요? 먼저 이거 하선영 씨 먼저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제37회 청현당 밥상 명랑 춘향 여행기 기획 편집 하선영, 춘향이와 심청이의 특별한 여행으로 고전을 흥미롭게 재구성하여 기획, 글, 편집에 이르기까지 한 권의 책으로 완성시킨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 상을 드립니다. 2024년 1월 23일 청현당. 제37회 청현당 밥상 명랑 춘향 여행기 일러스트레이터 정은영. 위 작가는 작품 속에서 두 사람의 고전 인물 캐릭터를 새로운 표현 방식으로 그려내어 이야기를 흥미롭게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2024년 1월 23일 청현당. 그때여 춘향과 도련님이 사랑가로 놀아보는디 이리 오너라 업고자 이리 오너라 업고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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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로다 내도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라느냐 송골송골 수박 우뽕지 떼뜨리고 강릉백청을 후와 신랑 발라버리고 붉은 정원 붓다 반간신수로 먹으라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그러면 무엇을 먹으라느냐 앵도를 주랴 포도를 주랴 불병 사탕의회와 빵을 주랴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그러면 무엇을 먹으라느냐 덩
마이크가 아닌가 보네요. 이 책의 앞에 보시면 그 사랑가 하는 장면이 나오고 곧바로 또 이제 이별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가가 그 판소리에서는 요렇게 진행이 됐던 거고요. 여기 또 막 먹을 거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가사를 이렇게 하나하나 음미해 보시면 정말 그 풍경이 이렇게 눈앞에 그려지는 그런 또 노래를 우리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민요를 들으실 텐데요. 여기 보면 춘향하고 심청이 만나서 여행을 다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가는데 저희가 일단 이 둘을 강원도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강원도 민요 들어보겠습니다.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날마른 콩밭은 내 열고 아주까지 동백꽃 왜 여는가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저희가 그 부분 아마 아시는 제목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나오면 후렴구는 같이 불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도 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경상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상도에는 과연 어떤 민요가 있을까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어디서 날 보는지 날좀 보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누님이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그만 왜 물고 그만 강을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고개로 말 넘겨주소. 선생님 이거는 그럼 정산아리랑인가요? 아닙니다. 경상도 아리랑. 경산 밀양. 네, 그럼 밀양. 아까 앞에 한 게 정선아리랑? 정선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이러면서 정선 아리랑 또 다르고. 길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건 좀 슬픕니다. 정말 종류가 굉장히 많네요. 네, 자,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는 바다를 건너서 한번 제주도로 가보겠습니다. 제주도는 문화도 많이 다르고 언어도 많이 다르잖아요. 또 노래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돌떡이 저기 그냥이 나온다 또 발도 내가 머리 갈거라 둥근의 당시 둥근의 당시 또 당시 혼자 버리고 또 발도 내가 머리 갈거라. 오돌독이 들어보셨고요. 자, 이번에는 또 흥이 많은 전라도에서는 또 어떤 민요가 유명한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세제는 맹고개나 울려라 구부구부가 눈물이로 오구나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아라리가 난데. 근데 이거는 진도아리랑인가요? 네. 아, 진도아리랑 이거 한번 이제 간신히 맞췄어요. 이번에는 이제 충청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충청도에서는 또 어떤 민요가 있을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안도 산거리 풍수나 들은 못에도 오서 들었구나 날 두고 가신 일
하면서 아마 불렀던 민요 같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드디어 한양으로 오게 됩니다. 자, 한양에서는 또 어떤 민요를 불렀을까 한번 들어보세요. 대부분 민요는 노동요입니다. 노래할 때 노래를 다 불렀거든요. 그 지역에 맞는 언어에 맞춰서 리듬에 맞춰서. 자, 이번에는 서울에는 여러 가지 경기 민요가 여러 가지 있지만 도라지 도라지 타령 아시죠? 도라지 이거 아시죠? 그런 거 그다음에 너들 강변 이 노래 그때 아시죠? 예, 근데 이번에는 경복궁 타령이라 가지고 경복궁 재건을 할 때 많은 인부들이 노동을 하셨거든요. 그 힘들 때 노래 부른 노래입니다. 남문을 열고 가루를 치며 산천이 밝아온다. 해야 롤롤 거리고 강하로다. 해야 롤롤 거리고 강하로다. 만세 만세야 남진아는 대한민국 만세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세요.